볼까요? 수상 질문 먼저 받게요. 그러면 오늘 수상은 거기 2차 방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지 봤던 걸 좀 풀이 좀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지나서 두 번째 걸 풀이할까? 다음 주 정도에? 또 한 번 계속 풀이를 하긴 할 건데. 잘 봤니? 이번 주 거? 못 봤네? 첫 번째보다 더 못 본 것 같아? 그래? 나도 이번 주 거는 시험지를 아직 안 봐서. 보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그럼 목요일에 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풀이를 선생님이 하나 할 겁니다. 수업 중에. 다음 주는 한 시간 빨리 와서 시험 보기는 너무 빡세지. 다른 반은 다른 반 얘기할 필요 없고 수업 중에 한번 볼까? 연강할 때는 니들 그 시험 보러 한 시간 더 빨리 와야 되는데 괜찮겠어? 네,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도 진도가 아주 느린 편은 아니어서 네, 선생님 생각해 줄게. 연강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빡세서 다른 날에 와서 보라면 안 볼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질문, 수상. 부스터 저번에 안 했는데. 아, 맞다. 아이, 부스터. 갈림길에 쓴단 말이야. 부스터를 하면 1시간이 갈 건데. 그래. 먼저 2차 방정식 하고. 2차 방정 또 한 30분 걸릴 텐데, 질문. 알겠어. 먼저 진도가 128초까지만 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부스터 할 수 있으면 할게. 안 하면 패스. 진도가 중요해. 부스터까지 하기는. 그래야지 뭐 시험지 풀이할 시간도 있고.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파서 부스터 때문에 내 머리 아파졌어. 네, 그 앞에 타임 때문에. 당겨도 됩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2차 방정식 질문하세요. 2-3 3- 4- 없어? 5- 6- 2, 3, 6. 7- 7-1 3 2 네, 이거 좀 어렵지. 8-까지 했나? 그때? 7-까지 했나? 7-까지. 야, 진도 나가기도 빡센데? 부스터는 빠이빠이네. 첫 단원 한 두 단원까지는 부스터가 할만한데, 그다음부터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고민 중이었어. 여기에서 질문이 한두 개면 해도 돼. 근데, 어드밴스 부스터 다 하면, 큰일 나요. 그래도, 몇 개는 할게. 내가 선생님 중요하다 싶은 것만 골라서 할게, 부스터는. 알겠지? 다 하지 말고. 숙제 낼 때도 좀 골라서 내줄게. 다 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하기에는. 봐라.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실제. 아니, 이런 걸 풀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냥 절대값 깔끔하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나오긴 해. 근데 그건 잘 푼단 말이야. 나왔을 때 이런 걸 못 풀게 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풀려 했더니 절대값에 절대값 있는 건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접근합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문제는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고 나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거든. 처음부터 풀라는 게 아니야. 봐봐. 절대값을 뭘 붙였어. 그러면 이건 알지. 적용해봐. 알잖아. 아는 걸 적용하라는데 적용을 해. 응용 살짝. 그래, 복잡해, 치환할게. 이제 적용해봐. 복잡하면 치환하면 되잖아. 해봐. 뭔 말이야? 응? 그냥 쓰면 되지.
x가 양수인 걸 알아내라는 거야. 그렇죠. 당황스럽죠? 니들이 알고 있는 걸 썼는데 문제를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 그냥 풀기엔 너무 힘들어지거든. 따라서 x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양수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절대값 붙이면 오른쪽 왼쪽은 무조건 양수로 바뀌어. 맞지? 결과가. 그럼 여기가 음수면 그걸 만족하는 해는 죽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x가 양수이라는 조건을 알아내야지 이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는 겁니다. 푼다? 이제. 예. x가 양수인 거 알아냈으니까 안에 있는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푸는 거 알려줬잖아. 이런 거야. 이거 똑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그렇게 푸는 거지. 얘도 똑같아. 3 빼기 x는 2x. 절대값의 정의로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이거 풀면 x는 1 나와요. 얘 풀면 x는 마이너스 3 나와요.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x가 양수인 상태로 풀었잖아. 그래서 답이 x는 1. 끝.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절대값 나왔을 때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조건을 먼저 그냥 막 푸는 순간 얘는 약간 산으로 가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풀면. 괜찮아. 요 3-2번. 동그라미의 약속이 루트 3에 둘이 곱하고 빼고 더하라는 약속입니다. x 동그라미 x가 3에 x 동그라미 2에 9루트 3에 빼기 3은 0입니다. 이 문제를 풀라는 나옵니다. 이런 걸 일반 연산기호로 했으니까 따라서 하면 돼. 똑같이 x 동그라미 x를 먼저 합시다. 루트 3 쓰고요. 얘랑 곱해서 쓰고요. 빼기 쓰고요. 더하기 쓰니까 얘는 사라지니까 루트 3 x 제곱이라고 결론이 됩니다. 간단하죠? x 동그라미 2는 루트 3 x 쓰고 2 쓰고 그리고 xn 마이너스 더하기 2 식정리 좀 할게. 이 두 개를 좀 묶어 쓸게. 2 루트 3 빼기 1의 x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루트 3 x 제곱 3배에 이거 다 쓰는 거니까 2 루트 3 빼기 1x 3 여기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나머지 거 뒤에 거 그대로 썼어요. 괜찮지? 대입만 한 거야. 당연히 루트 3이 있으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는 없애야 되니까 깔끔하게 없애니까 아니라 깔끔하게 바꿔야 되니까 그럼 루트 3 곱하면 3x제곱 루트 3을 곱하니까 3루트 3 2루트 3 빼기 1x 루트 3 곱하면 27 마이너스 9루트 3입니다. 이제 3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좀 곱해 쓸게. 6 빼기 루트 3 그리고 3으로 나누니까 9 빼기 3루트 3입니다. 인수는 거 보여? 저는 보여요, 선생님. 3 빼기 루트 3. 이렇게 찾으면 짱이야. 안 보일 확률이 거의 높아요, 사실 실전에서는. 맞아. 뭐, 어떻게 해? 우리의 만능? 근의 공식 있잖아. 설마요? 설마 하는 거야? 진짜요? 진짜 하는 거라니까? 안 보일 때는 근의 공식 쓰면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루트 안이 아주 깔끔하게 바뀌어요. 안 바뀌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신을 믿지 말고 다시 풀어. 그게 더 훨씬 나아. 깔끔하게 안 나오면 나오질 않으니까. 2분의 6 빼기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6 빼기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9 빼기 3 루트 3 2분의 6 빼기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36 마이너스 12 루트 3 플러스 3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루트 3 아주 깔끔하게 되죠. 됐죠? 그러면 얘 답은 2분의 6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또는 2분의 6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3을 두 번 쓴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사라지네? 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찾았잖아. 3.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그 찾겠니? 사실 쉽지 않게. 얘는 3 빼기 루트 3이라는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네오시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복잡한 거지. 그냥. 줄기차게 연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연산은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5-1번. ix제곱 플러스 2 빼기 i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입니다. x제곱 앞에 숫자가 i가 있기 때문에 i를 없애려고 뭘 곱해야 돼? i 곱해야 돼. i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i 곱하니까 2i 플러스 1x i 곱하니까 약간 꿀팁인데 얘는 곱하지 마. 곱하면 그게 인수분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닐 수도 있어. 100%는 아니야. 근데 이거 했으니까 이 방법 사용하기 싫어서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얘를 곱하는 순간 안 보여. 100%. 그러면 그네올 쓰면 돼. 그럼 그네올 쓰면 또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거 방법 알려줬으니까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 더한 게 만족하죠. 대신 마이너스 붙여야죠. 인수분해 찾으면 되게 빨리 풀어요. 끝. 이렇게. 팁은 곱하지 마. 이 상수항에는 그냥 써. 곱하지 말고. 그럼 이 두 개가 될 확률이 한 50% 이상이야, 항상. 알겠지? 구했네요? 선생님, 저거 아무 생각 없이 곱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냥 근형식 써야지, 이것처럼. 깔끔하게 또 사라져요, 루트 안이. 오케이? 됐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로 갑시다. A 동그라미 B가 AB랑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나왔죠? 동그라미 X가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의 곱을 구하라. 그냥 대입하면 되죠, 뭐. 약속이 뭐야? 이 동그라미 X의 약속은 둘이 곱하고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더하라는 얘기니까 3x 더하기 2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절대값 3x 더하기 2.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똑같아요. 얘랑 얘랑랑 같지 않으면 그냥 나눠서 풀면 돼요. 얘가 0일 때를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고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맞지?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항하면 플러스 3x 0이네요. 마이너스 이거 넘어오니까 x로 바꾸고 이 범위에 만족하는 답은 마이너스 3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양수예요. 그럼 양수 그대로 나오고 이항에서 인수분해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4입니다. 두 개의 답을 구했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3, 4, 11. 알겠지? 규칙성 있게 하시면 돼요. 6-3으로 갑시다. 절대값 x제곱에 a 더하기 2x에 a제곱에 1. 이것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때,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그냥 모든 실수 a 값이야. 그냥 대입하면 되죠. 뭐 근이니까. 절대값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입니다.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일 때를 풀면 되고요.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풀면 됩니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모든 실수 A 값의 합. 그래서 A가 1 나와요. 여기서는 A 값의 합이죠. 합이야 곱이야? 곱이구나. 얘는 사실 근해공식 써야 되지, 맞지? 근데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곱하는 거 아니야? 곱한 게 몇인데? 마이너스에다가 얘 곱하면 되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굳이 구해도 되지만, 알겠지? 잘 봐라.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느냐가 물어보는 거야. 잘 봐. 이걸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 모든 x의 합. 똑같아? 모든 근의 합, 모든 x의 합. 답이 같을까? x값이 다 다르면 같아요. 근데 잘 봐. 모든 근의 합. 말해봐. 근. 그냥 근을 말해봐. 이거 근. 3.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암살할 줄 알고 이렇게 써놨더니 이렇게 썼으래. 이거지?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뭐야? 5야? 이게 x잖아. 모든 x의 합도 5야? 둘 중에 누가 틀렸을까? 아니면 둘 다 맞을까? 아니면 둘 다 틀릴까? 이걸 왜 갑자기 하냐면 가끔 물어봐. 어떤 때는 둘 다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거든. 봐봐. 그럼 물어볼게. 이 식의 모든 근의 합은 몇이니? 당황스럽죠? 이 식의 모든 근의 합은 몇인데? 4야.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볼 때는 3, 2, 2라고 해야 돼요. 중근은 두 번 써야 되는 거 알겠니? 모든 x들의 합은 같은 말이잖아. 그때는 3과 2만 말하는 거고요. 차이점 알겠어? 헷갈리지 말라고 나오면 물어보는 거야. 모든 근의 합인지 모든 x값의 합은 다르지?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고민하지 마. 그냥 모든 근의 합은 똑같은 거야. 이때는 왜 근이 다 다르니까. 맞지? 이때는 그냥 이게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중근일 때 주의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지? 이해가시죠? 이 상황을 좀 뉘앙스 이 두 개 차이를 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실컷 다 푸는 거 틀리지 말고 나중에. 가우스네요. 저번에 가우스 성질 중에 이거 설명하지 않았나요?
가우스 성질 중에 정수는 어떻게 된다 했지? 정수는 이 정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놔둬? 왔다 갔다 가우스 기호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돼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줄. 수업을 잘 들으면 알아요.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못 바꾸면 이 문제 못 풀어. 아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바꿔야 풀리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가우스 x 더하기 1에 전체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개해서 풀면 이제는 위에 거랑 똑같은 풀이가 됩니다. 아시겠어? 기억해야 됩니다. 가우스 x의 제곱 2가우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6가우스 x. 그러면 정리 좀 하면 가우스 x의 제곱 4가우스 x 플러스 3은 0. 굳이 치환 안 할게. 이 정도는 그냥 똑같은 거니까 1, 3하고 마마하면 됩니다. 결국 가우스 x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가우스 x가 1이면 되죠. 가우스 x가 3이면 되죠. 맞아요? 답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가우스 x가 1인다는 것은 1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수일 때 정수 부분이 1이야? 그 얘기야. 뭐야? 몇부터? 몇부터? 뭘 붙이면 1 나오냐고 가우스를 붙이면.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2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2부터는 다시 2가 되니까. 설명했지 이거? 답 쓰는 방법? 몇부터? 3부터 어디까지? 4.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수인 근을 갖는데 야 정수인 근을 갖는데 약간 실근을 갖는데 약간 그런 삘인데 이때 누가 얘가 근데 얘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딱 봐도 얘 때문에 뭐 구하겠어 사실? 가우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심화 문제 풀이의 약간 기본 방법이야. 있어! 구할 수는 없어 아직 내가. 그럼 뭐 할래?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아 대놓고 이때 정수인 근이 이때 내가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정하면 돼 문자로. 알겠지? 별거 아닌데 시작을 못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설정하면 돼요. 별거 아니지 시작하는 게. 근데 그 시작이 생각이 안 나서 손을 못 대요. 이해갑니까? 아, 뭐가 있대. 교점이 있대. 근데 내가 구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해? 그냥 설정하면 돼. A, 뭐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야. 시작. 어려운 문제는 다 그래. 뭐 되게 있대. 근데 구할 수는 없어 내가. 그럼 다 설정해 문자로. 그러면 돼요. 알겠지? 근이라며 뭐 할 거야? 아니 이게 근이라며 뭐 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겠지. 그런데 이 알파가 정수라며. 가우스는 정수 붙이면 뭐 돼? 가우스에다 정수 붙이면 뭐가 되니? 정수에다 가우스 붙이지. 가우스에 정수 붙인대. 정신 차려. 정수에다 가우스를 붙여. 그럼 몇이야? 그냥 3이야. 가우스 의미 없어. 그래서 얘는 가우스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봐야지?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P 구하고 싶은 거지, 맞지? 그럼 P로 정리할 거 아니야?
얘의 최대값 구하면 결국 P의 최대값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이차함수가 생각나야죠. 당황스럽지만 이차함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왜요? 왜냐고 물으면 뭐 할 말 없는데 그냥 생각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2차. 아, 이차함수구나. 아, 그래서 위로 블럭이었구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좋은 점, 좋은 점이라고 했거나 니들한테 낚이는 점. 답은 그래서 P의 최대값은 몇이야? 얘야? 최대값 맞잖아, 얘. 그런데 아니야, 얘가. 왜 아닐까? 알파는 정수만 될 수 있어요. 즉 여기가 정확하게 2분의 5, 4분의 25인데 알파 값이 2점을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얘가 그럼 이 근처에 정수 찾으면 되지. 근처에 정수가 몇이 있어? 얘가 2.5니까 이 같은 거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나 1 대입하나 똑같아 결국. 그래서 이 알파가 2일 때 최대값을 갖게 돼요. 2 넣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 2. 그래서 6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4분의 25가 아니라 6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왜? 알파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 조건 때문에. 이차함수 알지? 꼭지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좋은 문제야. 내 생각에는 좋은 문제 같아요. 소리 지른다? 알겠지? 나 경고했어? 너무 놀라지 마. 갑자기 청둥소리가 들릴 거야, 자다가. 아, 선생님 소리 지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적응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리 질러도 되겠죠? 괜찮겠죠? 이 17-3번의 유형이야, 유형. 유형 풀이를,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어떤 유형이냐면, 가우스와 그냥 X가 섞여 있는 유형이야. 얘는 가우스, X 섞여 있지 않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치환해서 풀면 돼. 어떻게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 그 방법이 안 돼. 치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걸 알아야지. 봐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나눈다. X의 범위를 나누면 아우 저 진짜 뭐 떨어뜨렸는데 필통 됐어? 봐봐. 죽지 마. 필통 하나 떨어뜨려 죽으면 어떡해. 봐라. 넌 나라를 지켜야 돼. 알겠지? 빨리 군대 가. 나라를 지켜야 나가 편하게 살지.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눠. 왜? 범위가, 이거 기억해야 돼. 범위가 정해지면 가우스는 숫자, 즉 상수가 된다야. 이게 핵심이거든. 범위가 정해지면 가우스는 상수. 결국 얘를 숫자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범위가 정해지면이야, 대신에.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눕니까? 한 칸씩 나눠. 왜 한 칸씩 나누는지 알겠니? 이때 가우스 붙이면 0이야. 어떤 값이더라도. 왜 한 칸씩 나누는지 알겠어? 이때 가우스 붙이면 몇이야? 1이야.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 그래서 얘 범위를 0에서 1로 나누는 거야. 두 번째, 1에서 2로 나누는 거고, 세 번째 2에서 3으로 이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가우스 기호와 그냥 X의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범위, X의 범위를 반드시 알려줘, 문제상에서. 아니면 니들이 구할 수 있게 알려줘. 그러면 그 구한 다음에 그걸 한 칸씩 잘라서 세 번 풀면 돼. 이렇게 쭉쭉쭉 풀면 돼. 이 범위에서 푼다면 약간 절대값 같은 느낌이야. 가우스
이 x는 항상 0이야. 인정하지? 괜찮지? 괜찮지? 이건 알아들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식이 이게 돼요. 가우스가 사라져버려. 0이니까. 그래서 풀면 얘가 돼요. 이 답을 똑같아. 절대값처럼.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있어? 0에서 1 사이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니? 루트 2가 몇인지는 대략 아니? 1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실컷 풀었는데 답이 안 돼. 두 번째 얘야. 이 범위일 때 가우스 x는 항상 1이야. 맞지? 1, 1, 1, 1.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2야. 그래서 x제곱은 3이 돼서 다시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 범위 안에 있니? 루트 3이 대략 몇인지 알지? 1.6 정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3은 선택할 수 있어요. 돼요. 이 답. 마지막으로 이 범위일 때 가우스 x는 2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알아 몰라? 네. 알지? 가우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2니까 x제곱은 4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2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얘가 내가 구하는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아듣겠어? 가우스? 이 정도 기본 유형을 알면 가우스 나오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본 유형을 알면. 8번 봅시다. 이제 쭉쭉쭉쭉쭉 진도 나갑시다. 야, 25분까지 나가려면 빡세네. 유형이 너무 많아. 2차 방정식.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네, 안 돼요. 잠깐 기다려. 쉬는 시간 가. 30분밖에 안 남았네. 참아? 네. 잠깐만 설명하고.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가로는 3cm, 세로는 2cm를 늘려서 이렇게 다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대. 이렇게 문제 써 있어요. 그런데 넓이가 2배 됐대. 그럼 어떻게 구해? 넓이가 2배 됐으니까 가로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변화된 직각삼각형 넓이고 처음 직각삼각형 넓이는 얘가 됩니다. 얘가 얘 2배니까 여기다 2 곱하면 같아지겠지. 그냥 풀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활용이. 그래서 실제 니들이 조금 8-2번이 좀 어렵지 나머지는 괜찮을 겁니다. 실제 풀면. 푸는 거야 뭐. x제곱에 2x제곱입니다.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면 0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6일과 여기 맞불. 항인 x는 길이니까 답은 6cm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넓이. 처음 넓이는 뭐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구하라니까 최종적인 답은 18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건 어렵진 않아. 알겠지? 보자. 이제 9번 유형으로 갑시다. 활용이니까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활용과 비슷해. 모두 실근을 가질 때 이게 뭔 말이야? 모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도 실근을 가지면서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교집합. 집합으로 얘기하면. 집합을 배웠으니까 좀 그런 말 써도 되겠죠? 집합. 그럼 얘 실근 가질 조건은 뭡니까? 4. 짝송지 쓴 거야?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 0 이상. 실근 가질 조건 D가 0 이상.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D가 0 이상. 됐죠? 두 번째. 또 4분의 D. 1 플러스 2a가 0 이상.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거, 교집합. 뭐야? 크다, 크다의 답은? 크다, 크다의 답은? 작다니? 큰 게 답이죠. 수지성 그래서 확인할 수도 있죠.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두 번 비켜진 데가 얘죠.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괜찮나? 됐어. 참을 수 있지? 참을 수 없으면 말해. 참을 수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 예, 좀만 참아. 10번 갑시다. 중근을 갖는데, 중근 가질 조건 뭐지? 중근. 중근 가질 조건이 뭡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다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판별시키는 0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 선생님 말했지. 앞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써있어. 써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시작할 때 써놔. m은 뭐일 수 없다? 네? m제곱 빼기 1이 0일 수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 없다를 써놓으세요.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이면 실수가 줄여듭니다. 아, 저는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생각하고 있지. 마지막에 그 생각을 까먹어요. 하다가. 진짜 다 풀어놓고, 선생님 하나를 빼먹었어요. 하나를 더 썼어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짝수 공식 씁시다. 평소 때 습관을 들여야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있구나. 써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다. 오케이? 써놓으세요. 3차도 똑같이. 2. m제곱 빼기 1. 자,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인수분 하겠죠? 1, 3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m값이 1과 마이너스 3인데 아하, 1일 수는 없구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m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m값의 합을 구하라.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평소 때 쓰는 식을 쓰세요. 왜 또 허근 가지 또 나왔네? 이번엔 허근 가질 때야. 실근, 중근, 허근. 이제 허근을 가질 때. 허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했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항상? Everybody? Yes. 또 할까? 얘가 허근이 될 조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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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안 맞아. 개수가 실수일 때만 돼요. 오케이? 항상은 아니야. 에브리바디 항상 아닙니다. 항상. 서로 다른 허근? 이게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질 때. 허근은 가질까? 가질까? 안 가질 텐데. 안 가질 수 있어. 오케이. 그렇다 치고. 갑자기 또 항상이라니까. 갑자기. 개수가 실수일 때가 중요한 거야.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 씁니다. 그걸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대신 항상이 아니라 중근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까지. 한 문제 건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왔을 때. 은근히 오답률 되게 높아요. 그거. 푸는 건 잘한단 말이야. 그냥. 이게 합답형이 어려운 거야. 그게 합답형이라거든. 그런 유형을. 그게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얘기야. 푸는 게 아니라. 판별식에 대한 개념. 왜 판별식을
그 식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식의 위치. 알겠어? 써놓은 상태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짝수 공식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K가 5보다 크다. K의 최소값이니까 6입니다. 얘는 얘랑 상관없었을 겁니다. 답은.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12번 유형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별식이 하는 얘기인데. 봐봐, 12번의 문제를 보면 A, B, C가 실수라고 써있지? 써있으니까 푸는 거야. 그렇게. 안 써있으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써있으니까 써있는 상태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12번 유형을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야지. 맞지? 이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잖아. 0보다 크면. 니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작니? 이렇게 나왔네. 갑자기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리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결국 이 멘트야, 이 멘트. 알파와 베타, 두근의 곱의 부호는 A분의 C의 부호를 알려준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A분의 B, 그러면 A분의 C는 결국 AC와 똑같아요. 결국 부호는. 나누나 곱하나 결국 부호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건 알지? 나누나 곱하나.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야, AC의 부호가 음수면 이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AC가 음수야. 음수에다 음수 곱해서 이 양수가 되잖아. 맞지? 양수에다 제곱도 했어. 당연히 양수죠. B는 실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려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AC가 음수면 서로 다른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봐라. 실전에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요. 안 해봐도. 왜? 곱하면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무조건 양. 이거 음수 써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실근이야. 그럼 허근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에 플러스는 써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지? 원래 알았던 거지? 새로운 건 아니지? 알겠어. 됐다? 보자. 디귿. 뭐라 써 있어? 디귿이. 됐지? A가 음수고 C도 음수면 결국 이거 봐. 얘 대놓고 알렸어. 대놓고 AC가 양수래. 그 얘기잖아 지금. 알파와 베타는 모두 허근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허근이 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음수니? 이걸 물어본 거랑 똑같아. 얘가 양수면 얘가 반드시 음수니? 물어봤어. AC가 그러면 결국 AC가 양수니까 얘는 어떤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음수가 됐다 해서 B제곱 빼기 4의 C가 음수니? B가 100이면 어쩌려고. B가 엄청 큰 숫자면 어쩌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항상 그러진 않아. 그래서 틀렸어요.
항상 그러진 않고 될 확률은 있지. 될 확률은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허근을 가지려면 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얼 A가 양수고 C가 0보다 작으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금방 얘기했던 게 나왔네. AC가 음수면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니? 네, 양수입니다. 항상. 얘가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는 양수잖아. 양수에다 0 이상 더하면 양수잖아. 그래서 항상 얘도 맞게 돼요. 알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됐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13번으로 갑시다.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판별이래, 대박적. 봐봐. 실근을 갖는데, 아이들아? 실근을 갖는데, 그럼 뭐 사용할 수 있어? 실근을 가질 조건 아까 뭐였지? 판별식이었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 말아. 써. 그래서 얘 풀이가 이거니? 이런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개수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실근을 갖는데. 실근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오늘 했잖아. 두 문제 전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두 문제 전 걸 보고 있니 지금? 야, 대박적이야. 두 문제 전 걸 보고 있어. 오늘 했잖아. 내가 잘 나온다 했지. 이런 표현. 실근을 갔는데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럼 어떻게 해? 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늘 했잖아. 두세 문제 전에 뭐라 했어? 뭐라고 했지? 아무도 안 써놨어? 설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설정. 실근을 알파라고 설정합니다. 시작 자체만 할 수 있으면 푼단 말이야. 이 시작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쓸려 했더니 개수가 허수네. 여기까지 기억이 나. 그래서 판별식을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물음표야. 근을 구해야 돼? 근을 쓴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 4들어 가는 문제가 슈악 되면서 나는 멘탈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조금 심화 유형들이 풀려요. 별것도 아닌데. 아니 있다고 했잖아. 몰라? 그냥 문자 놔. 간단하잖아. 뭐 할래? 이제 이게 뭐로 보이니? 그니지. 뭐 할 거야? 대입하겠지. 딱 대입했더니 이제 뭐 하고 싶어?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냥 묻지 말고 뭐 하고 싶어? 아니 정리를 좀 더 해야지. 왜? 안 보이는 이런 게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돼? 무조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정리해야 돼. 무조건 i가 섞여 있을 때는 식에. 그게 우리가 복소수에 배웠잖아. 그래서 실수 부분 정리한다. 선생님 저기 5 옆에 마이너스 i도 있어요. 여기 i가 있었어? 5 마이너스 i.
5-i가 문제 잘못 썼다고? 네, 감사합니다. 문제를 쓰다 말았어. 땡큐. 문제를 잘 씁시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냥 다 썼고 한번 마이너스 알파 제곱 i 플러스 2k 알파 플러스 2 알파 i 플러스 5 빼기 i 그런 다음에 얘 이걸 이렇게 상황에서 풀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정리. i가 있을 때는 무조건 i가 있는 애들이랑 i가 없는 애들 정리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면 못 풀어요. 그리고 얘 좀 묶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얘 좀 묶자. 마이너스 i로 묶은 거야. 그러면 잘 봐. 알파도 실수야. 실근이니까. K도 실수라고 문제에 써 있어. 그래서 얘와 얘는 연산이 안 돼. 얘는 허수 부분, 얘는 실수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오른쪽은 0이야. 그래서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어. 이게 복소수의 풀이잖아. 상등 조건으로 푼 거. 그래서 알파 값을 찾으면 1이야. 2를 여기다 대입해서 K 값을 찾으시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개 K 값 나옵니다. 정말 뭐 설정 어렵지 않잖아. 아니 문자 딸랑 하나 쓰라는 건데 그걸 기억 못한 진짜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걸 기억 못해서 못 푼다니까. 심화 유형들을. 이때 못 구해. 문자 써. 간단한 건데. 알겠어? 제발 기억해.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좀 제발. 이걸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린다고요. 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수학은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쭉쭉쭉쭉. 근데 얘 시작 타임을 못 이걸 못하면 손을 못 대. 여기서부터. 뭐. 시작하는 방법이니까 기억해야 돼. 반드시 시작하는 방법. 시작을 해야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 자체가 안 되면 뭐 수학은 아니 손도 못 대는 거잖아. 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4번. 완전 제곱식. 야, 완전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 이런 게 완전 제곱식이야. 인정? 완전 제곱식이 방정식적을 말하면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져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다. 2차 방정식장에서는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갖는다. 풀이는 판별시키는. 그래서 얘가 다 똑같이 판별식으로 풀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뭐 반띵의 제곱을 했잖아. 반띵의 제곱. 그렇게 하지 말고 판별식으로 통일하세요. 이제는 판별식이 짱이니까. 판별식을 쓰려 했더니 식이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식 정리할게요. 그래서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쓰면 돼요. 판별식. 짝수 공식. 알겠지? 이건 알지? 이거 알지? 같은 말인 거? 같은 말, 다 같은 말. 판별식이 0입니다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정리하면 넘기면 됐죠?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시면 돼.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4번이겠네요. 이렇게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15번. 두 실근 알파 베타를 할 때 풀어봐. 15번 풀어봐. 푸른 시간 줄게. 풀어봐 지금. 15번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봐 빨리. 풀어보세요. 설마 근을 구해서 거기다 루트 안에 집어넣을 그런 의지를 갖진 않겠지? 그러지면 안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하는 문제야. 풀어봐. 풀었어? 오, 몇 번? 5번. 땡! 진짜 아니냐고요? 5번, 거의 다 5번 나올걸? 5번 말고 다른 걸로 말해요. 3번. 정신 차려. 저는 5번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진짜 멘탈 나갈 텐데. 그러지 마시고. 왜 5번이 아닐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 아니에요. 왜 5번이 아닐까? 근과 계수인 걸 썼는데 아주 착하게 내가 근과 계수, 내가 완전 조수를 전개를 못할까? 아니면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를까? 막 멘탈이 흔들흔들 하면서 빠라빠라빠라빠라. 거의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5번을 썼겠죠. 틀린 부분 찾으세요. 틀렸으니까 답이 5번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틀렸을까? 빨간색이 틀렸다. 빨간색이 틀린 것 같아요. 빨간색에서 이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게 틀렸다. 아니면 얘가 틀렸다. 1번, 2번, 3번.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으니까 틀렸다는 거잖아, 결국은.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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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뭘 배웠죠? 복소수에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됐거든, 맞지? 더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면, 알파와 베타는 반드시 뭐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를 따로 걸 한 번에 썼는데, 마이너스를 안 쓰면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난 오답률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많이 틀리고. 왜? 너무 습관화돼 있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복소 쓸 때 좀 생각해. 근데 복소를 벗어나는 순간 다 잊어먹어. 아, 세상은 아름답다 하면서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다
그래서 내가 복소수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언제 나올지 몰라. 함부로 따로 있는 걸 같다고 쓰면 안 돼요, 이제. 반드시 부호를 판단한 다음에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양수야, 결국. 근데 가끔씩 이렇게 재수없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 그래서 당황스러워.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데?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편히 쉬세요. 10분 쉴 테니까. 몇 분까지 쉬어요 저희?